울고 있던 모녀 앞. 새벽 정적을 깨는 낮은 진동음이 들려옵니다. 땅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누가 오는 걸까? 영숙의 심장이 이유 없이 세게 뛰기 시작합니다. 강원도 외곽의 국도변. 그곳은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에 도로의 경계가 흐릿해져 있었죠. 영숙은 남편이 남긴 낡은 국밥집에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게 안을 가득 채운 따스하고 구수한 육수 냄새. 뚝배기에서 솟구치는 뽀얀 김이 가게 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덜컥하며 식당의 무거운 유리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매서운 칼바람과 함께 한 남자가 힘겹게 발을 들입니다. 그는 인근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를 서던 도윤이었습니다. 젖은 눈과 진흙으로 칠해져 엉망인 작업복. 도윤은 문 앞에서 주춤거리며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나온 자리에 남을 흙발자국이 못내 죄송했습니다. 영숙이 반갑게 맞이하자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냥 서서 한 그릇만 얼른 먹고 가도 되겠습니까? 도윤은 구석진 자리의 의자에도 앉을 생각을 못합니다. 행여나 기름진 작업복이 가게 의자를 망칠까 걱정이 되었죠. 그 마음을 알아챈 영숙은 그를 다정하게 바라봅니다. 그녀는 가게 안쪽에서 특별한 의자를 가져옵니다. 낡은 나무로 된 의자 하나. 그건 먼저 떠난 남편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위에 정성껏 세탁한 손방석을 두툼하게 깔았습니다. 도윤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제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사장님의 귀한 의자를 망쳐버릴까 봐요. 제가 앉으면 의자가 더러워질 겁니다. 게다가 방석은 세탁을 다시 하셔야 해요. 그냥 여기 서서 먹는 게 편합니다. 영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방석이야 다시 빨면 되죠. 의자도 닦으면 돼요. 손님이 편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해요. 사양하지 마시고 앉아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날로 주변의 공기처럼 포근합니다. 도윤은 그제야 조심스레 젖은 몸을 의자에 기대어 봅니다. 굳은 다리가 조금은 풀리는 것 같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건네받은 국밥 한 그릇. 눈으로만 봐도 참으로 묵직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도윤의 얼어붙은 뺨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따뜻한 국물의 온기.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가까이 대봅니다. 매서운 새벽바람에 굳어버린 눈가가 조금 펴지는 것 같습니다. 진흙탕 섞인 눈밭에서 밤새도록 했던 삽질. 숟가락을 빨리 들고 싶지만 손가락이 얼어붙어 어렵습니다. 영숙은 깍두기 접시를 밀어주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많이 추우셨나 봐요. 천천히 드세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몸 안으로 온기가 스며듭니다. 매서운 추위가 잠시 멈춘 것 같은 평온함. 그는 말없이 국물을 들이킵니다. 포근한 방석이 깔린 나무의자는 너무나도 편했습니다. 굳어있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남편이 쓰던 의자예요. 아주 튼튼하니 걱정 마세요.
영숙은 그를 보며 먼저 간 그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없어도 아내가 편히 쉴 곳이라며 소중하게 여겼던 의자. 남편의 손때 묻은 나무결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윤은 의자를 깨끗이 닦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의자 다리에 진흙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행여나 귀한 의자를 더럽혔을까봐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리고 영숙에게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넵니다. 제가 닦는다고 닦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숙은 그의 손을 말리며 그저 환한 미소로 대답합니다. 편히 쉬라고 만든 물건인데 진흙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추운 몸 녹이고 마음 편히 드셨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닦아내면 그만인거려. 그녀는 차가운 새벽바람 속에서도 문 앞을 지켰습니다. 멀어지는 도윤의 뒷모습을 향해 천천히 손을 흔들었죠. 거센 눈보라 속으로 그의 뒷모습이 서서히 지워져 갑니다. 그때까지 영숙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어떤 선물이 되어 돌아올지를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발은 더욱 굵어만 갔습니다.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다 낡은 목장갑을 고쳐 끼웠습니다. 그녀의 딸 미나도 어느새 두툼한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모녀의 발치에는 이미 무릎 높이까지 눈이 차올랐습니다.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하얀 장벽. 두 사람의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미나는 커다란 눈삽을 들고 길가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영숙도 빗자루를 들고 식당 앞마당을 부지런히 쓸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바람은 모녀의 수고를 비웃듯 몰아쳤습니다. 엄마, 눈이 왜 이렇게 그치질 않을까? 정말 속상하게. 미나의 목소리 끝에는 울컥하는 먹먹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은 시린 손끝을 입김으로 녹이며 딸의 등을 토닥였죠. 괜찮아, 미나야. 우리 하나씩 다시 치워보자. 야속하게 쌓이는 눈송이. 금방 치운 자리에 다시 도톰한 눈이 내려앉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국도변에는 눈 치우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이곳은 새벽 장사가 하루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인근 시설들로 향하는 통근 버스들이 들러가는 길목이죠. 따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새벽을 여는 단골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눈이 쌓이면 차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가게 앞마당이 막히면 손님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는 장사를 접어야 하나. 영숙은 솥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게 앞이 저토록 막혔으니 오늘은 그만 접는 게 맞겠죠. 하지만 밤새 끓인 육수며 손질한 고기가 눈에 밟혔습니다. 혹시나 이 폭설을 뚫고 찾아올 손님이 계시지는 않을까. 멀리서 온 단골이 닫힌 문을 보고 돌아서면 어떡하지? 그녀는 솥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첫 통근버스가 도착하려면 이제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길을 내지 못하면 오늘 장사는 시작도 못한 채 끝나게 됩니다. 엄마, 우리 둘이서 이 넓은 길을 다 치우기엔 정말 무리예요. 저번처럼 엄마 쓰러지실까봐 겁나요. 오늘은 장사 그만해요. 눈이 치우는 속도보다 더 빨리 쌓이고 있어요.
아침 장사 시작 전까지 길을 내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발요. 영숙은 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문을 닫으면 오늘 하루를 기다린 손님들의 발걸음도 멈추게 됩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구나. 미나야, 이 눈길을 뚫고 누군가 온다면 그건 정말 간절해서일 거야. 그런 사람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못 내주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 마음이 더 춥지 않겠니? 조금만 더 힘내보자. 엄마가 너무 힘들면 말할게. 그녀는 다시 앞치마 끈을 바짝 조여맵니다. 영숙은 뽀얀 국물을 국자로 저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주방 안쪽에서 솥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이는 눈에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래도 서둘러 겉절이를 무칩니다. 지금 막 만든 새콤한 무침. 그리고 갓 지은 밥 냄새. 입맛 돋우는 냄새가 가게를 채웁니다. 음식을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눈이 더 많이 쌓여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자. 곧 첫 차가 들어올 시간이야. 영숙은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다시 삽을 잡았습니다. 하늘은 모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자 눈발은 오히려 더 거세게 몰아칩니다. 미나의 눈썹 위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자 차가워졌습니다. 얼어붙은 손가락은 이제 감각조차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무거운 눈에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남편과 함께 읽어온 이 소중한 터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딸은 지친 듯 눈더미 위에 잠시 주저앉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길이 막히면 가게는 하루 종일 고립된 섬이 됩니다. 이럴 땐 정말 아빠가 보고 싶습니다. 아빠라면 이 눈더미를 단숨에 치우고도 남았을 텐데. 미나는 젖은 장갑을 꽉 쥐며 아무렇지 않은 척합니다. 자신이 약해지면 엄마의 마음이 무너질까봐 겁이 났거든요. 미나는 붉어진 코끝을 훔치며 엄마를 향해 씩씩하게 웃었습니다. 씩씩한 미소에 영숙은 말없이 딸에게 다가갑니다. 미나의 헝클어진 털모자를 고쳐주고 다시 눈을 치웁니다. 제설 차량조차 오지 않는 외곽도로. 두 사람은 끝내 눈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준비한 재료들이 모두 헛수고가 될 상황. 조용한 가게 앞에서 모녀는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삽을 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멀리서 낮은 진동음이 땅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적막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무언가 다가옵니다. 묵직한 기계음 소리. 영숙과 미나는 고개를 들어 어두운 도로 끝을 살폈습니다. 땅을 타고 모녀의 발끝까지 전달된 진동. 눈보라를 뚫고 강렬한 헤드라이트 2개가 빛나고 있었죠. 저게 뭘까? 이 깊은 새벽에 이 길을 찾아온 사람은 누구인 걸까? 영숙의 가슴이 알 수 없는 떨림으로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다가온 불빛은 차갑던 눈밭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영숙은 삽을 든 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나타난 건 커다란 삼날을 세운 굴착기였습니다. 저 멀리 육중한 눈더미를 단숨에 밀어내며 다가옵니다. 갑자기 영숙의 국밥집 앞마당에 장비들이 멈춰섭니다. 잦아드는 엔진 소리.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렸습니다. 지난번 흙 묻은 작업복으로 국밥을 먹고 갔던 도윤이었죠.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길목이 너무 막혀서 차들이 아예 못 들어오겠더라고요. 더 빨리 오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도윤은 인근 현장에서 급하게 장비를 수습해 달려왔습니다. 멈추지 않는 눈발에 고립된 가게가 걱정이 됐었죠. 그는 현장 소장에게 사정사정하며 잠시만 빌려가겠노라 빌었습니다. 자신이 대접받은 국밥 한 그릇의 온기가 식기 전이어야 했습니다. 도윤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익숙한 솜씨로 레버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삼날이 움직일 때마다 얼어붙은 눈길이 훤히 드러납니다. 가게 앞마당부터 도로의 진입로까지 하얀 눈이 깎여 나갑니다. 모녀가 밤새도록 치웠던 길은 고작 몇 미터뿐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하얀 절벽 앞. 굴착기의 거대한 날이 한번 움직이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손으로는 반나절을 매달려도 뿜쩍 않던 단단한 눈더미였습니다. 지금은 마치 연약한 두부살처럼 힘없이 밀려납니다. 미나는 그 광경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살아 돌아와 길을 내주는 것 같았죠. 세상에, 엄마. 저거 좀 봐. 눈이 다 없어지고 있어, 엄마. 니나가 소리치며 입을 막았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가 무색할 만큼 길은 순식간에 시원하게 뚫렸습니다. 장비의 육중한 힘이 지나가자 10분 만에 마당은 깨끗해집니다. 도윤의 능숙한 조작에 거침없이 움직이는 장비들. 막혔던 숨통이 트입니다. 가게 입구는 차가 드나들 수 있는 넓은 광장으로 변했습니다. 영숙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저 의자 하나 내어준 것뿐이었는데, 내가 대단한 걸 해준 게 아닌데, 그 사소한 정이 이렇게 큰 도움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도로 끝자락까지 말끔하게 눈을 밀어내고 내려왔습니다.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온통 땀방울로 젖어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가게가 눈에 묻힐까봐. 그는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차가운 공기 사이로 그의 몸에서 온기가 느껴집니다. 숨을 헐떡이며 환하게 웃는 청년. 그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습니다. 도윤은 급하게 달려오느라 장갑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투박한 손등은 발갛게 달아올라 거칠게 터져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손을 본 영숙은 말없이 다가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도윤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고, 이 귀한 손을 어쩌나. 정말 고마워요. 정말로. 깊은 감사와 안쓰러움이 가득한 목소리. 도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사실 도윤이 달려온 이유는 의자 하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 지독한 감기 몸살로 몸도 가누지 못한 채 국밥집을 찾았을 때 그는 열이 펄펄 끓는 몸으로 구석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영숙은 주문한 국밥과 약재를 달인 물을 주었습니다. 갈 때는 해열제 2알과 직접 만든 구수한 차를 건네주었죠. 오늘 국밥은 돈 안 받을게요. 그리고 이거 가서 꼭 챙겨 먹어요. 몸이 재산인데. 손에 꼭 쥐어준 그때 그 비닐봉지. 타지 생활에 지쳤던 그에게 눈물 나는 친절이었습니다. 영숙은 도윤이 말하는 그날을 한참이나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도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죠. 그녀는 머쓱하게 웃습니다. 아픈 손님에게 약을 건네는 건 당연했습니다. 영숙은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국밥을 떴습니다. 그는 손사래를 쳤지만 따뜻한 그릇을 건네 받습니다. 제가 받은 게 훨씬 큰데 이걸로 다 갚아질지 모르겠네요. 도윤의 투박한 말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번에 앉았던 나무 의자에 다시금 몸을 기대봅니다. 미나는 젖어있던 방석을 걷어내고 새 방석을 가져왔습니다. 뽀송뽀송하고 도톰한 손방석을 의자 위에 얹습니다. 거칠었던 눈발이 조금씩 가늘어집니다.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하자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저 멀리서 라이트를 켠 트럭 한 대가 조심스레 다가옵니다. 깨끗하게 치워진 마당으로 매끄럽게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차에서 내린 기사는 훤히 뚫린 길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장님, 이 난리에 어떻게 길을 다 치우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따님하고 2분이서 치우신 거예요? 손님의 인사에 영숙은 그저 도윤 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청년 덕분이에요. 이 귀한 음식들 다 버릴 뻔했는데 얼마나 막막했는지 몰라요.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도윤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고 따뜻한 국물을 들이킵니다. 영숙은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솥뚜껑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뽀얀 육수 김이 새벽 공기를 타고 길가까지 널리 퍼져나갑니다. 밤새 정성으로 고아낸 국물은 평소보다 더 깊고 진한 빛이었죠. 가게 안은 다시금 국밥을 주문하는 활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테이블을 행주로 닦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가장 아꼈던 나무 의자는 오늘따라 유난히 빛이 납니다. 그곳에 앉은 도윤의 등 뒤로 새벽 햇살이 따스하게 비칩니다. 영숙은 갓 무친 겉절이를 손님들 식탁에 넉넉히 올렸습니다. 모녀의 국밥집은 오늘도 그렇게 사람 냄새를 풍깁니다. 식사를 마치고 떠나는 손님들의 뒷모습에 영숙은 인사를 건넵니다. 눈길 조심해서 가시라는 그 평범한 말이 오늘따라 특별하네요. 도윤도 다시 장비를 끌고 현장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영숙은 그에게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몰래 쥐어주었습니다. 점심때 챙겨 먹으라는 인사와
다정한 손길.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눈길 위로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국밥집의 아침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의 이야기를 들은 공사 현장의 동료들이 이곳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새벽마다 작업복을 입은 손님들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웁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눈앞의 눈을 함께 쓸어줍니다. 무거운 식재료 배달이 오면 너나 할 것 없이 팔을 걷어붙입니다. 국밥 한 그릇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닙니다. 든든하게 가게를 지켜주는 또 다른 가족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사진이 놓인 선반을 한 번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의자가 오늘도 누군가를 안아줬노라고. 그 소중한 인연들이 모여 이 낡은 가게를 지탱해주고 있다고 말이죠.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가장 포근한 기적. 눈더미가 사라진 자리에 이웃의 다정한 마음이 돋아났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마음을 담아냅니다.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평생 잊히지 않는 빚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 고마움이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